안녕하세요. 보담파파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목 리뷰 시간으로 해서 제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원전 이슈다, 흡수합병 이슈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의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 재무제표로 이 종목이 실제로 정말 좋은지 탄탄한지 아니면 나쁜지 불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투자자시라면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흐름부터 좀 보고 가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이슈 때문에 그 테마를 타고 올라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일봉입니다. 최근 1년간의 일봉인데 최고가 2,700원이었고 최저가 1,3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300 중반대에서 1,900원대 후반에서의 그런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지난 2016년부터의 차트인데 크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2021년도 중반에 한번 큰 이슈가 있어서 5,000원을 한번 찍은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온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첫날, 그 다음에 5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일에 엄청난 시세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 31일에는 뭐 구리 가격 상승세 그리고 호반건설의 한진칸 지분 인수 소식에 급등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4월 2일에는 뭐 그냥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구리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뭐 인사이트로 급등이 나타났고 5월 6일에는 그다음에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 테마주로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그냥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그냥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급등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냥 외부의 요소에 의한 그냥 수급에 의한 급등락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보셔야 되겠지만 요 구리 가격이 지속 랠리 것이라고 한 게 4월 요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경제 침체를 반영하면서 지금 구리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주가 조작을 위한 어떤 하나의 뉴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급등락 내용을 봤고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대한전선에 대한 현 상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전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부분별 매출 보시면 뭐 전력 절연선, 나선 및 권선, 통신 케이블이 대다수의 그런 실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는 뭐 용역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들이 약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경쟁사와의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업계 가장 강한 LS전선 업종의 LS전선의 그런 점유율에 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점유율을 가온전선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세 개의 업체가 그 전선 산업을 구축하는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7기가 21년, 66기가 20년, 65기가 19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보시면 이번 1분기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단기금융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눈에 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산 총계도 조금씩 증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자산이 늘어났는데 재고 자산이 매년 꾸준히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채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팔아야 되는 물건의 재고가 많아졌다. 그리고 팔아야 하는데 뭐 돈을 받지 못했다. 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부채는 뭐 조금 줄어든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고, 다만 장기 차입금이 좀 늘어난 부분, 여기가 좀 특이한 숫자가 보였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작년 분기 말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뭐 예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전선이 이번 상반기 1분기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요 채무상환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상환 자금에 2천억을 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돈을 증자를 해서 돈을 갚았던 거지 뭔가 대한전선이 돈을 벌어서 어떠한 그런 잉여금으로 빚을 갚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매출은 뭐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상당히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뒷장에 제가 또 정리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놓칠 뻔했는데 영업액 손익에서 이제 금융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융비용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금액들이 영업이익, 즉 돈을 버는 금액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보여진다는 것은 돈을 벌어도 이자 낼 돈조차 되지 않는 빡빡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투자활동으로 한 플러스였습니다. 즉, 영업을 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돈마저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유형 자산들을 팔아서까지 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1분기 들어와서는 뭐 영업활동 꾸준히 적자인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투자활동은 뭐 증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숫자로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업이익률과 재고자산 비율을 좀 비교를 해서 이 대한전선이 정말 탄탄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전선의 영업이익률은 2.1%, 20년에만 잠깐 3.5%의 높은 수준이었는데 2%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은 19년도 12.9%에서 22년도 1분기에 17%까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무엇을 뜻하냐? 많이 팔아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매출액은 커지는데 재고 자산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만드는데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성 재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유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들을 재무제표를 보면서 현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전에 봤던 영상들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다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본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보단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주주가 그래도 호방건설, 호방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위에 큰 안전적인 대주주를 보유함에 따른 그런 자금 융통이나 기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서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그마저 재고 자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 궁극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단기간으로 어떤 좋은 흐름을 기대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대한전선은 현 시점에서는 어떤 회사의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원전 테마라든지 기타 테마성으로 어떤 수급에 의한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를 해서 단기 차익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컨셉을 맞추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아니고 투자자 본인에게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